전문 분야 시즌즈, 오늘은 간섭 없는 양육이 가능할까라는 주제를 가지고 아동 발달 전문가 광주여자대학교 언어치료학과 원민우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아이 키우다 보면요, 어디까지가 관심이고 어디까지가 간섭인지 고민될 때가 좀 있어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간섭이라는 개념부터 짚어보려고 합니다. 네, 사실 우리가 착각합니다. 내가 너한테 사랑하니까 간섭하지. 한마디로 어떤 간섭과 그리고 관심은 조금은 다른 개념인데 우리가 구분을 잘못해가지고 아이를 약간 힘들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간섭은 이거예요. 약간 통제가 들어가면 간섭입니다. 네. 너 오늘 이거 그 친구는 별로 너에게 좋지 않아. 그 친구 안 만났으면 좋겠어. 너 오늘 방과후 시간 때 다른 것보다 너는 지금 이게 약하니까 넌 꼭 바둑을 하는 게 좋겠어. 이렇게 사실 조금 이제 간섭의 형태라고 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리고 이제 관심은 아이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이렇게 방과 활동이 여러 가지가 있대. 너는 어떤 게 좀 관심이 좀 있니? 그 친구에 대해 넌 어떻게 생각을 하니? 즉 아이의 자율성을 좀 높여주고 아이 의견을 좀 들어주는 게 조금 더 관심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아직은 어리니까 판단이 좋지 않을 거야라는 생각에 네네. 부모들이, 저도 그렇거든요. 네네. 이렇게 가면 어떨까 하고 이렇게 방향을 정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이 네. 간섭이군요. 근데 그게 아까 말한 통제까지 가면 그게 조금 안 좋은 간섭이 된다라는 거. 간섭이 나쁘진 않습니다. 네. 간섭해줘야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들은 뭐가 옳은지 뭐가 나쁜지 모르기 때문에, 즉 결과를 잘 예측하는 능력이 약하기 때문에 네. 함부로 나의 앞에 있는 즐거움을 통해 가지고 그냥 선택할 수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부모가 가이드라인은 제시해줘야죠. 아. 가이드라인은 제시를 해주시되 아이가 결국 한 번은 경험을 하게 해주는 게 중요하다. 끝까지 경험도 못하고 너 이렇게 되면 실패할 거니까 무조건 이렇게 해야 되라고 통제를 해버리면 이게 조금 아이한테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네. 보통 간섭의 베이스는 그거예요. 다 좋은 의도에서 시작됩니다. 좋은 의도. 아이가 좀 더 옳은 어떤 길을 선택했으면 좋겠다라는 거. 아이가 조금은 더 잘 됐으면 바람이 큰다라는 거. 그 점이 있는데 이게 아까 말했던 통제까지 가버리게 되면 이게 좋은 의도였지만 아이가 결국은 받아들일 때는 더 많이 힘들어할 수 있다라는 거. 결국에 큰 친구들은 이제 사실 부모의 이제 갈등까지 이제 만날 수가 있다라는 게 조금 약점이라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뭘 통제라고 말할 수 있나요? 저 이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그 아이가 이제 방과후를 선택을 해야 돼요. 예. 근데 부모가 이렇게 말한 거죠. 이 과목은 꼭 들어야 된대. 이거 꼭 들어. 예. 이렇게 아이한테 강요하는 것은 이제 이게 간섭의 조금 안 좋은 형태일 것이고요. 물어보는 거죠. 혹시 여러 가지 과목이 있는데 너가 좋아하는 과목은 어떤 거야? 어떤 것 때문에 이걸 좀 좋아하게 됐어? 아, 그렇구나. 근데 엄마는 이런 것들이 더 좋다고 어디 들었어. 결국 너가 한번 선택 한번 해볼래? 해서 아이가 혼자 결정을 하게 해봐야 되는 거죠. 몰아가는 느낌은 있습니다만. 예, 맞아. 왜냐면 아직은 아이들은 네.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결과를 잘 모르기 때문에 조금 부모는 아이를 잘 판단하니까 제안해 준 건 정말 좋다는 거죠. 네. 근데 결국은 제안까지만 조금 되고 선택은 아이가 혼자 해볼 수 있게 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이거 해가 아니고 네. 대화를 좀 오래 해야겠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친구가 느낌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친구랑도 부모님 많이 신경 쓰잖아요. 네. 그 친구 별로 아이랑 만나니까 아이가 좀 거친 말도 쓰는 것 같고 아이가 안 좋아진 것 같은데 그 친구 만나지 마! 그러니까 하는 것보다는 조금은 아이 의견을 좀 들어준 다음에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가야 되지, 무조건 부모가 통제만 하면은 아이가 결국은 나는 재밌는데 왜 엄마는 하지 말라 하지? 결국은 엄마한테 내 마음을 좀 숨긴다거나 네. 이게 시작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이가 스스로 생각할 수 있도록 네네. 주변 좀 설명을 해주시면 네네. 좋을 듯 싶고. 네. 근데 만약 이제 반대로 네. 간섭이 이 낮은 부모, 간섭이 네네. 좀 적은 부모의 모습 네. 어떻습니까? 일단은 이제 아이한테 선택권을 잘 주는 부모님들이에요. 네. 그래서 아이한테 이제 뭔가 예를 들어 친구들이랑 싸워요. 싸우면은 바로 싸우지 마, 바로 사과해가 아니라 조금은 더 그래도 지켜보는 거죠. 싸우지만은 둘이 결국은 해결해 볼 수 있게 그런 기회를 주는 게 사실은 좀 간섭이 낮은 분들의 어떤 모습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결국은 이제 아이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기다리다 보니까 아이들이 자율성이 높아지는 그런 장점들이 좀 있습니다. 네. 예시를 좀 더 들어드리면은 아이들이 이제 방학을 하잖아요. 예. 방학하면 이제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이제 부모님들이 아이한테 좀 방학기 좀 짜봐. 방학 어떻게 지낼 건지 시간을 짜봐라고 하면은 이때 냅두면 아이들 어떻게 해요?
뭐 TV 뭐 3시간, 뭐 놀이 뭐 한 3시간 이렇게 예. 넣은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그때 바로 개입하지 않고 한번 약 한 일주일간은 한번 해보라 하는 거예요. 해보고 아이가 경험해본 다음에 그때서 일주일 뒤에 다시 한번 부모가 개입해가지고 점검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보니까 너무나 이렇게 이 시간 너무나 과해서 너가 실제 해야 될 어떤 숙제라든지 어떤 과제가 좀 안 되는 것 같아. 다시 한번 짜볼까 해가지고 경험해본 다음에 그 뒤에 이제 적절하게 아이한테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 게 좀 간섭이 낮으신 분들의 어떤 장점이라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너무나 또 안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늘 말씀하셨잖아요. 네. 중간이 중요하다. 네네, 과해도 그쵸. 안 되고 부족해도 안 된다. 네네네. 근데 지금 저희가 설명드리는 건 좀 네. 그러니까 좀 낮은 간섭이 네. 낮은 부모님 이야기하고 있는데 네. 이것도 좀 안 좋은 면이 있겠죠? 그쵸. 그러니까 적절하게 낮아야 되는데 네. 중간 정도가 낮아야 되는데 너무나 낮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 방임의 느낌이 좀 납니다. 너 인생 너가 결국 혼자 살 거니까 스스로 이제 결정을 해 라는 분들이 있죠. 네. 자, 이렇게 됐을 때 아이들은 이제 결국은 자기가 스스로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그래도 가이드라인이 없다 보니까 지침이 없다 보니까 결정을 내리고 나서 혼란스러워합니다. 그리고 결정하는 것도 많이 힘들어할 것이겠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만났던 부모님이 좀 그러셨어요. 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 친구인데 부모님 좀 가치관이 있어요. 어떤 가치관이냐? 결국 스스로 아이가 깨달아 봐야 된다 해가지고 너가 다 먼저 경험해봐 이렇게 이제 하시는 거죠. 예. 네. 그러니까 그런 철학을 가지고 접근하니까 아이가 좀 어떻게 되겠어요? 아싸. 숙제를 전혀 안 하기 시작을 하고 네. 아이가 공부에 흥미가 떨어지기 시작을 하고 결국은 아이가 학교 좀 부적응한 모습을 느끼게 돼가지고 결국 집에서야 괜찮죠. 집에서야 통제 특별히 없다 하더라도 크게 큰 문제가 일어나지 않거든요. 근데 아이가 공동생활 해야 되는 공동 규칙을 지켜야 할 때 학교에 공동적으로 꼭 해야 될 의무감을 해야 될 때 이때도 아이가 더 안 하게 되는 모습을 보이더라라는 게 좀 약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무조건 마냥 풀어주는 게 좋은 것도 아니고. 네, 그렇죠. 네. 사람으로서 이제 사회적 동물로서 뭔가 해야 될 것들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도 알려줘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죠. 학생이니까 네. 해야 될 공부량이 있다면 그것도 하게끔 해주는 것이. 그렇죠. 그건 충분히 해야 될 간섭인 반드시 거죠. 해야만 하는 거고 네. 밥을 먹어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네. 그것도 또 먹게끔 해줘야 하는 거니까요. 네. 근데 이때도 좀 포인트가 있어요. 네. 그 간섭을 할 때 무조건 그렇게 이제 간섭하는 것도 안 좋다 했고 안 한 거 이제 안 좋다 했잖아요. 네. 근데 그 상황에서 중요한 건 부모가 어떤 규칙을 정해놓는 겁니다. 규칙, 즉 가이드라인이라고 좀 할게요. 네. 만약 이런 규칙이 부모가 자신이 되잖아요. 그럼 아이는 계속 부모랑 계속 싸워요. 엄마는 지금 밥 먹어야 돼. 가면 왜 밥 먹어야 돼? 나 지금 밥 먹기 싫어. 공부해야 돼. 나 공부하기 싫은데. 갖고 계속 갈등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규칙을 정해놓는 거예요. 우리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공부해가지고 숙제를 마치는 시간. 몇 시까지 너가 꼭 끝내야 되는 시간. 그러면은 아이가 나름 갈등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규칙에 의해서 부모는 유도해 주는 거죠. 정말 너 공부하기 싫지? 알겠어. 근데 우리가 규칙이 8시 반까지는 숙제를 해야 되는 시간이야. 해야 돼. 해가지고 규칙으로 접근하는 게 좀 좋다라고 말씀드리는 편입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좀 간섭이 낮은 부모님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분들께는 어떤 조언을 해드려야 되나요? 일단은 구분을 하셔야 돼요. 내가 정말로 냅둬도 되는 영역과 이건 도움을 줘야 되는 영역 이걸 구분을 하셔야 되는 게 좀 중요하다 말씀드립니다. 즉 한마디로 아이한테 이제 학습 계획을 세울 때는 아이한테 너 이제 학습 계획 세워가지고 너가 한번 해라고 하기는 아이가 지금 상태에서는 어떻게 계획을 짜야 될지 어떻게 계획을 실행해야 될지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해본 적이 없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아이한테 모든 걸 이제 맡기기보다는 조금 어느 정도 이제 가이드라인 좀 잡아줘야 되고 같이 해줘야 되는 거죠. 한 사례 말씀드리면은 어떤 친구가 이제 공부를 잘 안 해요. 공부 안 하니까 부모님 계속 아이한테 말을 하죠. 왜 공부 안 해? 공부 좀 해. 여기까지도 괜찮아요. 네. 근데 뭐라 그래요? 야, 옆에 민호는 정말 잘하던데 왜 너는 이렇게 공부도 안 하고 왜 이렇게 놀기만 하니? 라고 이제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싸우기 시작을 하죠. 즉 한마디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친구가 아직까지는 그런 계획을 세워보고 성공해본 경험이 없는 친구라는 거예요. 네. 이 친구 같은 부모 확실하게 조금 더 개입을 해줘가지고 가이드라인은 잡아준 다음에 아이가 해볼 수 있는 경험을 좀 줘야죠. 물론 그 과정 중에서도 부모가 조금의 푸시는 들어가야 돼요. 네. 중간중간에 자 이제 계획 써줬지? 너 해봤지? 너 해봐 하는 게 아니라 그 중간중간에라도 부모가 조금 더 한번 점검해 준다거나
매번마다 점검하라는 게 중간중간에 한 번씩 점검해줘가지고 결국은 아이가 지켜볼 수 있게 성공할 수 있게 해준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간섭이 낮은 부모 이야기를 드렸고 네네. 반대로 간섭이 높은 부모 네. 어떤 경향이 있습니까? 일단은 사소한 것부터 다 결정을 내리십니다. 사소한 것부터. 그렇죠? 바짝 긴장하고 있어요. 네네네. 아이의 어떤 친구 관계도 간섭을 하시고 학교 숙제도 간섭하시고 실제 이제 너무 안타까운 경우인데 제가 여기 광주여대 오기 전에 이제 다른 학교에서 이제 근무를 했을 때 이야기긴 해요. 자, 대학생들은 수강 신청 기간이 있습니다. 네. 그 기간 때 수강 신청을 해야 되죠. 근데 어떤 학생이 신청을 못했어요. 그럼 당연하겠지만 누가 저한테 전화가 와야 돼요? 학생이요. 엄마가 전화 오셨습니다. 대학생인데. 네, 대학생인데 아하. 그렇죠. 그래서 물어봤죠. 왜 이걸 학생이 하지 않고 왜 어머니께 전화 주시나요? 하니까 아이가 조금은 많이 좀 이런 거 좀 약하다. 이런 거 처리도 못하니까 수강신청도 못하지 않았겠냐. 그래서 좀 이렇게 다시 어떤 부모로서 잘못 키운 거에 대해 사죄함으로써 좀 전화하면서 했다. 이렇게 하시는 거죠. 예. 즉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녀를 먼저 부모가 이제 한계를 지어버립니다. 너는 이런 거 잘 못하니까 안 하는 게 좋겠어. 너 이런 거 정말 너는 무조건 할 수 있을 것 같으니 무조건 해. 이렇게 이제 제한을 다 시켜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이가 혼자 하는 힘이 약해지는 거예요. 혼자 결정하는 게 약해진다는 것이죠. 그런 문제점이 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결국 스스로 이제 결정하고 책임지는 것을 안 하려고 하는 것이죠.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부모의 어떤 이제 간섭이 좀 이제 있다 보면은 이미 하기도 전에 내가 혹시 실패하면 어떻게 하지? 실패하면 부모의 어떤 그런 간섭의 어떤 치수에 대해 내가 못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도전해 보려는 의지가 없어지겠군요. 그렇죠. 혼자 하면 약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의존하게 됩니다. 예. 계속 내가 뭔가를 결정하기보다는 차라리 엄마가 결정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거. 내가 뭐 하는 것보다는 주변에 다 물어봐가지고 주변에서 이게 괜찮다 하면 그때서 내가 움직인다거나 이게 생길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무엇보다 이제 이런 친구들이 결국 문제는 튕겨져 나갑니다. 튕겨져 나가요. 언제 이 친구 튕겨져 나갈까요? 사춘기? 정답입니다. 사춘기 때. 근데 튕겨 나간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그렇죠. 아이가 이제 결국 부모랑 이제 갈등을 이제 야기한다는 것이죠. 부모 이제 말에 매번마다 엄마는 이래 저래 하는 게 이제는 안 들릴래 해가지고 아이가 확 돌아섭니다. 실제로 그런 말 많아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말씀하세요. 아이가 진짜 아이가 말도 잘 듣고 아이가 엄마 말도 잘 듣는데 친구들 잘못 만나가지고 아이가 갑자기 바뀌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이것은 아이가 부모를 어머 어떡해. 그렇죠. 아이가 이제 반성해야겠군요. 그러면 내 아이가 사춘기를 아주 심하게 앓고 있어요. 그러면 부모가 먼저 반성을 해야겠군요. 그쵸. 어머. 그 부분이 사실은 부모랑 소통이 돼가지고 이미 조금 어떤 해소랑 어떤 그렇게 건강하게 풀 수 있는 걸 알아야 되는데 아이가 이제 꿍 하고 있다가 나도 이제 컸어. 나도 내 자아가 생겼어. 그럼 이제 원래 소통을 잘하는 친구들도 자기 자아를 찾기 위해서 반항기가 있을 것인데 네. 워낙 이제 간섭이 있어가지고 이제 웅크렸던 친구들이 이제 이걸 해서 폭발이 된다는 것이죠. 아이고 무섭습니다. 그러면 네. 이게 자율성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네네. 예, 이 자율성을 발달시키지 못하면 어떤 영향을 받습니까?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은 혼자 선택을 못합니다. 네. 정말 이대로 성인이 됐다 그러면은 정말 심지어 걱정이네요. 먹을 것도 혼자 결정 못합니다. 그러니까 관계에서 너 뭐 먹으려고 하면 나 아무거나 나 괜찮아. 어디 가고 싶어? 너희들 가고 싶은데. 결국은 그렇게 끌려다니다가 결국은 이렇게 끌려다니는 대로 좋아하냐. 뭔가가 서운한 거 뭔가가 자기 결정 안 돼가지고 안 좋은 결과가 있다면은 계속 마음에 쌓여 있어요. 어머. 네, 그래서 결국 갑자기 막 터진다거나 예. 이게 있다는 것이죠. 아하. 자, 이제 구체적으로 네네. 이렇게 간섭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습니까? 네, 첫 번째는 네. 질문을 하셔야 돼요. 그 질문 누구한테 해야 되냐? 나한테 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뭔가를 아이가 이걸 좀 이렇게 해야 되겠는데 해서 한번 하려고 하다가도 내가 너무나 간섭을 해가지고 아이의 기회를 뺏는 거 아닌가? 즉 어떤 기회예요? 실패하는 기회를 내가 뺏는 거 아닐까를 항상 고민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진짜 그래요. 계속 이제 어머니께서 이제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이가 절대 숙제 안 하고 학교 가는 거 정말 문제이기 때문에 끝까지 숙제할 때까지 난 붙어가지고 숙제를 끝까지 완성을 시켜줘야 된다라고 하시는 부모님 있단 말이에요. 예. 말씀드려요. 한번 안 하고 학교 가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엄마가 그렇게 닥달을 해가지고 결국은 숙제시켜고 보냈던 것이 결국 아이가 학교 가가지고 친구들한테 좀 창피함도 좀 받고 선생님이 뭐라 하니까 진짜 해야 되겠고 내가 혼자 이제 열심히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질문해야 됩니다. 내가 좀 아이의 어떤 기회를 뺏지 않는가라고 사실은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 부모가 부모 스스로에게 나 자신에게 질문하라는 네, 거죠. 스스로에게. 네. 이걸 한번 실패하는 경험을 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예. 질문 한번 하셔야 되겠고요. 예. 두 번째는 어쨌든 결과보다는 과정을 칭찬해야 됩니다. 조금 간섭이 높으신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좀 결과를 좀 중요시 여겨요. 어찌됐든 결과. 그러니까 그 과정에 있는 것들 다 이제 간섭을 해가지고 결과만 좋으면 돼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럼 아이가 뭔가를 이제 시험을 잘못 보고 오면은 이제 결과에 대해서 뭐라 하는 경우가 좀 있어요. 무엇보다 아이한테 물어봐야 되는 것이죠. 왜 이렇게 못했어라기보다는 어떤 부분이 좀 더 어려웠었니? 어떻게 다음번에 우리가 좀 준비를 해야 될까? 결국 아이가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예. 말씀드립니다. 네. 네. 아니 부모는 이제 그렇게 행동을 하기까지는 오랫동안 정착이 되어온 나의 가치관이라는 게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이거를 연습하지 않으면 바로 안 바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연습에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꾹 참고 30분을 좀 그냥 보고만 있어야 됩니다. 아, 아이가 지금 저러면 좀 다칠 것 같은데 저러면 또 이따가 숙제 못할 것 같은데 저거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 해도 30분간 내가 의식적으로 내가 네, 네. 참는 연습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아이가 어떻게 선택하고 있구나. 봐보니까 그래 정말로 아이가 그래도 결국은 스스로 하는 게 있었구나 라는 걸 내가 의식적으로 내가 입을 꾹 닫고 참는 연습을 억지로 해보시라고 예. 그걸 말씀을 좀 드립니다. 아.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지시를 하는 것보다는 꼭 질문으로 바꿔보셔라라는 거예요. 이거 해 보다면 혹시 이거 안 하면 어떻게 될까? 혹시 이거 지금 하기 싫은 이유가 뭐야? 해서 지시보다는 질문으로 바꾸라는 것을 좀 예. 권장을 해드리는 편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좀 전에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중요한 부분이어가지고 네. 간섭을 좀 많이 하시는 부모님, 일단 나 스스로에게 질문을 한번 던져보는 거, 네. 그리고 결과보다는 과정을 칭찬하는 거, 네. 그리고 실패를 좀 허용해주자. 네, 맞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네. 네. 결국은 자기가 다쳐봐야 됩니다. 그리고 부모도 연습이 필요하니 네. 일단 내가 연습할 때는 30분 동안 입 다물고 좀 애를 지켜봐주자. 네네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두 번째는 내가 지시하는 것보다는 질문으로 좀 하자. 바꿔보자. 예. 입니다. 이거 두 가지 정도 하면 될까요? 네, 그 정도면 아. 충분하게 연습이 되실 것 같습니다. 아이고, 알겠습니다. 네. 예. 혹시 또 부모님께 주실 만한 팁? 뭐 이런 거 있을까요? 네. 어쨌든 우리가 간섭을 할 때 이제 이거 하나만 이제 들으시고 예. 그거 무조건 빼야 되겠다. 무조건 해야 되겠다의 어떤 기준 잡지 마시고 예. 결국은 아이의 발달과 아이의 성취 정도를 보고 조절을 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전혀 못하는 걸 가지고 내가 간섭을 빼지 마시고 처음에는 간섭을 줘서 아이가 어느 정도 힘이 생기면 그때서야 차근차근 빼달라는 겁니다. 어떤 부모님들은 끝까지 간섭을 해가지고 문제가 되기 때문에 처음 하는 거라든지 아이가 발달상이고 못하면은 처음엔 좀 도와줬다가 나중에 빼지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조금은 더 나이로 나눠보자면 시기마다 다릅니다. 유아기 때는 사실은 대부분 간섭이 맞습니다. 간섭 먼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아이가 이렇게 한번 해보자 해서 결국 아이가 해볼 수 있게 좀 중요하겠고요. 예. 아이가 초등학교 좀 들어왔어요. 예. 그럼 아이한테 물어봐야 되죠. 그건 어떻게 생각을 하니? 이 결정이 너희가 어떻게 결과를 이제 나올 수 있을까 질문하시면 되겠고, 예. 이제 좀 중고등학생이 됐다. 그럼 이때는 조금 아이를 이제 뭐 질문보다는 조금 조언자가 좀 가깝습니다. 조언자. 아이가 뭔가 결정을 할 때 너가 모르는 정보는 이런 정보가 있어. 예. 너가 결정할 이 정보도 같이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 라는 어떤 조언자로 접근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저도 며칠 전에 들은 얘기인데요. 네. 다 부모들은 아이들을 처음 키우는 거잖아요. 네. 너무나 중요한 거잖아요. 양육이라는 네네. 것 자체가. 네. 아이들이 이제 어른이 돼서 어떻게 살아갈 거냐에 대한 정신적인 부분을 담당해 주는 거기 때문에. 맞습니다. 근데 부모가 아이를 키우면서 책을 한 권을 안 보는 거예요. 양육에 관한 책. 네네. 지식을 전혀 따로 공부하지 않고 네.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대로 아이를 키우고 있구나. 네네네. 아주 많은 부모들이 네, 맞습니다. 좀 위험하구나. 맞습니다. 공부를 해야겠구나. 네. 그래서 이 시간이 저희가 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게 네. 또 말씀드리면은, 옛날에는 그래도 공부를 하지 않더라도 사실 구전이라는 게 있어요. 즉,
대가족이기 때문에 네. 옆에서 이런 부분에서 말해주고 조언해줄 사람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예. 근데 지금은 오로지 엄마 아빠가 알아야지 아이를 잘 키울 수가 있습니다. 또 할머니 할아버지 간섭하는 거 완전 싫어해요. 네, 맞아요. 이제 뭐 옛날 이야기라고 이렇게 네, 하시는데 근데 그것도 중요한 부분이었네요. 그렇죠. 어쨌든 지식은 물려옴으로써 이렇게 지식이 확장되는 거니까. 네.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교수님 해주시는 말씀들 좀 듣고 또 서점에 가서 책 보고 네네. 어떤 게 다 연구에서 나온 결과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 거 좀 따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해주시겠어요? 네. 예. 혹시나 아까 이제 내가 책 읽는 것도 힘들다. 그러면 이런 상담센터를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럼 상담사가 알아서 다 검사해줘가지고요. 다 결과 다 내줍니다. 가이드라인까지 다 제시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세상입니다. 네, 맞습니다. 예.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광주여자대학교 언어치료학과 원민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